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똑소 남편입니다. 네, 제 채널명이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잖아요. 네. 제 채널명대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책을 읽으면서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혹시 제 생각이나 느낌을 들어주실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듣지 마시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읽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닉네임은 딸이 지어줬어요. 딸이 독서하면 똑똑해진다라는 뜻으로 똑서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서라고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똑서라고 말하기 전에 혀로 혀 천장을 치면서 똑소리를 내라고 알려줬어요. 제 닉네임과 제 채널명을 다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방송을 혹시 처음 듣는 분이 계실까봐 제 소개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책은요, 바로 여기 내 인생 5년 후입니다. 하우석 작가님이 지으셨는데요. 왜 이 책을 지금 소개해드리냐면요, 지금 12월 첫날이에요. 오늘은. 네, 그렇죠. 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잘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아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5년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 단위 새해 계획에 익숙해요. 그런데 이 저자는 내 인생을 위해서는 5년 프로젝트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책 리뷰하면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 거고요. 5년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것을 1년 단위로 다시 쪼개서 2019년 새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책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건 결코 미덕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똑소 남편님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네, 저도 학교에서 그냥 주어진 과정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점수를 얻기 위해 무조건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참 무척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성실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네, 개근상이 큰 미덕이었죠. 그렇죠. 개근상은 무조건 타야 하는 상이었죠. 네, 근데 이 하우석 저자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지금 무조건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노력만 강조하는 교육에 익숙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보통 1년 단위 새해 계획은 1년 동안 실현 가능한 목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가슴 뛰는 5년의 프로젝트, 내가 원하는 목표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5년의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단위로 다시 쪼개서 2019년을 가슴 뛰는 계획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이 책의 요 앞면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찰스 존슨은 다음같이 말했다. 지금부터 5년 후의 내 모습은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요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있나요? 이 방송을 위해서 네. 내 인생 5년 후 이 책을 읽었고요. 네. 또 지금 만나는 사람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책을 같이 읽고 공유하면서 조금씩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는 순간 네. 아, 그래 적어도 나는 지금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좀 책을 읽은 지는 얼마나 되셨죠? 책을
가까이는 뒀지만 읽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항상 회사 사람 아니면 그 전에 친구였죠. 그 친구들이 성장을 독려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셨죠? 책하고 좀 거리가 있던 친구였죠. 이제부터는 조금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그럼 자, 저자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5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만한 일생일대 프로젝트가 있는가? 없습니다, 아직은. 저도 이 책을 읽고 네. 정말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뛰고 네. 피가 끓는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싶었으나 그게 잘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보잘것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보잘것 없어서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새해를 맞아서 2019년부터 어떤 담대한 목표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뛰는 목표를 세우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뭘 이루고 싶은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지, 가슴 뛰는 목표가 있는지 한번 잘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랄게요. 자신만의 그런 악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자기 안에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이 우리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발견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 5년 프로젝트를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5년이라고 저자가 말을 하는지 한번 돌아볼게요. 미켈란젤로는 인류의 걸작이로 손꼽히는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완성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인류 불멸의 문학작품으로 평가받는 4대 비극을 완성하는데도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도 5년이 걸렸고요. 김연아 선수가 시니어 대회 첫 우승에서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도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평균 시험 준비 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창업 후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은 모두 5년을 버틴 결과라고 합니다. 5년 후, 지금부터 5년 후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얻기까지 5년일 프로젝트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근데 5년이 실제로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5년 동안 그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원하는 모습을 내가 5년 안에 이룬다고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지만 막상 실행하기에 5년을 내가 꾸준히 실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반대로 또 내 인생이 지금 얼마 남았다고 5년을 그렇게 투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서 저자는 계속 말을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다. 내가 언제 인생을 마감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실행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박은서 작가도 네. 40대에 등단을 해서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나이를 핑계로 하신다면 그건 진짜 핑계에 불과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언제 이 생을 마감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을 사는 동안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가슴 뛰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슴 뛰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인상 깊었다고 하는 똑서 남편님이 인상 깊게 읽었다고 하는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능력이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자, 여기서 담대한 목표를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5년 후의 인생을 계획할 때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대요.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튀고 피가 끓는 담대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보잘것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보잘것 없어서라고 합니다. 가슴 뛰는 피가 끓는 담대한 목표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똑소님은 그런 목표가 있나요? 담대한 목표가? 제가 책을 읽을 때 메모했던 걸 제가 다시 보니까요. 저는 작가가 되겠다라고 썼더라고요.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학창시절에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보통 대형 작가가 아니면 굶고 사는 게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로 다시 돌아와서 밥벌이에 치중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예전에 제가 꿈꿨던 작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제 책을 리뷰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지금 출간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톡소 남편님도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허무맹랑하게 꾸던 꿈이 바로 내 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 작가의 꿈을 초등학교 때 꿈꿨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신만의 악기, 그러니까 네. 악기가 작가라는 네. 이런 걸로 발현이 된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런 악기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신만의 악기. 맞아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를 찾는다면 그걸 통해서 목표와 연결시키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행복하고. 네, 5년 단위니까 충분히 크게 꿀 수 있잖아요. 1년 단위는 크게 꿀 수 있는 범위가 좁은데 5년은 내가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단위가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이면서 지금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꿈을 꿀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1년 단위로 쪼개가지고 내가 실현해 나가면 되니까요. 똑소 남편님 예전에 방송 찍을 때 자기의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혹시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담대한 목표는 아닌지요? 네, 저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사업이란 뭐하고 장사를 하셨죠? 조금 크게? 그렇죠. 좀 크게 장사를 네, 하셨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휴학까지 하면서 도와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돈도 돈이지만 제가 어떤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그때 좋은 경험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목표와 좀 연결시켜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싶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런데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 만약에 내가 그거를 하면 가난하게 살 것 같아서 굶을까봐 실패할까봐 리스크가 너무 커서 내가 선뜻 그것을 도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작가를 꿈꿨잖아요. 작가는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진짜. 그래서 포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똑소 남편님도 장사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나의 능력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분명히 내 안에는 그것에 재능이 있고 내가 거기에 재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왜 선뜻하지 못했는가. 그거를 한번 천천히 나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담대한 목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재미를 느끼고 내가 어떤 것에 능력이 있는지 깊게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다음 시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는 한번 계속 책 리뷰를 해가면서 우리가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